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들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떤 식으로 작업을 했고 무엇을 작업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뚜벅뚜벅이라는 이제 뭐 배달 관련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지으시고 주제도 자유롭게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뚜벅뚜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발표 순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런 컨셉으로 작성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팀원들 이제 뭐 사진이나 뭐 이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임의로 지웠고요. 그리고 각각의 맡은 역할들을 팀원들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전 자료라 가지고 연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이렇게 X 표시해서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분할도라고 나오는데,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작업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에서부터 각각의 뭐 회원 가입 부분과 수정 부분, 주문하는 부분, 내역 게시판 등등등 해서 어떤 절차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페이지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앞서 설명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절차는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사용자하고 배달원을 구분해서 로그인 처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이 페이지라는 거는 이제 로그인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실행이 되는지를 도식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찾기, 아이디를 분실했을 경우에 어떠한 절차로 아이디를 찾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주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주문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주문을 받을 때는 어떤 절차로 주문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배달을 하는 주문을 하는 사용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 받기는 배달원이 되겠죠. 그래서 주문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주문 접수를 받았다면은 뭐 주문자와 채팅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하는 것들은 또 어떤 절차로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SNS에서 말하는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웹페이지에서 자주 보시는 뭐 게시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관리자라는 거는 해당 사이트나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회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주문 관리, 뭐 게시물, 신고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자가 해당 페이지도 작성을 해줘야겠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테이블 ER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피스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 있죠. 그 엑셀 프로그램이 큰 엑셀 프로그램이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큰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도식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주문에 관련된 것들, 뭐 사용자에 관련된 것들, 배달원 등등등 해서 이렇게 도식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테이블에서 사용된 해당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형식의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나가시면서 하나씩 익히게 되시면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익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테이블에 항목이 많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화면에 관계된 건데, 이 개발자가 실제로 하는 역할은 이런 화면들에 아까 보았던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게 개발자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인 페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모바일에서의 화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하고 웹사이트하고 같이 융합해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대한 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회원 가입을 하는데, 회원 가입에 필요한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고, 간략하게 요즘에는 뭐 소셜 로그인 같은 뭐 네이버 로그인이나 뭐 다음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회원 관리를 스스로 직접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 페이지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의 규칙, 비밀번호의 규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회원 가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화면은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올바로 입력이 되는지를 체크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데이터베이스에 이 작성한 내용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사용자가 생년월일을 입력하는데 글자로 쳐서 입력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입력 형식에 대한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달력 형태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날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 파일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걸 해서 끌어놓기 그런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선택한 파일이 사용자에 있던 이 파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서버로부터 이 올려진 이 파일을 내려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편번호 찾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편번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뭐 API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복잡한데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있는 서버가 있겠죠. 그 서버가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주소를 입력하면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카카오 지도 개발자 센터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즉 API를 사용해서 우편번호를 찾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부터 쭉 해서 해당 내용을 다 작성한 이후에 가입 완료를 하게 되면 가입 완료에 대한 안내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창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배달원, 라이더라고 하죠. 우리가 라이더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 회원인 경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에 보시듯이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그인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 회원하고 라이더 회원하고 구분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때 이제 알림 메시지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실제로 알림창이라는 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유행 같은 걸 좀 따르거든요. 유행을 좀 타가지고 이렇게 알림창을 보이는 게 뭐 예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예쁜 화면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쁘게 작성하고 하는 것들이 뭐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 작성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알림창으로 작성을 한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한 다음에는 이제 이 메뉴에서 로그 아웃으로 변경되어서 로그 아웃을 할 수 있게끔 화면이 마련이 되고, 또 로그 아웃이 된 상태에서는 2번에서 보듯이 로그아웃 대신에 로그인이라는 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 한 번에 볼 수 있겠지만은 마법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분들은 마법사 형태를 따라 가지고 스텝을 세 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화면에 사용자가 여러 개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게 유도를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친화적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회원가입 형태로 작성하는 거는 어떤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작성하는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서류를 손으로 작성해서 그 작성한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한테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어떤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처리를 이제 사람이 하는 그런 처리를 컴퓨터한테 시키는 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아까는 첫 번째 스텝이고 이게 두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배달원하고 주문자하고 대화,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노출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요 자체 내에서 채팅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고 또 대화 기록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팅 기능을 구현해서 배달원하고 그다음에 주문한 사용자하고의 대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라인은 우리가 SNS, 여기서는 페이스북을 예를 들었죠. 페이스북에서의 뷰 같은 그런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타임라인 기능을 쭉 보고 계시고요. 타임라인을 작성할 때 이제 작성할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진이나 이미지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대한 부분, 해당 위치 현재 어디에서 작성된 건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작성한 사용자의 우리가 IP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사용자가 현재 어디에서 작성했는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평점, 우리가 평점이라고 하죠. 평점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별점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도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현재 보고 있는 거는 계속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글을 올렸다. 그러면은 관리자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좋아요 기능이 있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좋아요도 있고 뭐 싫어요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비동기라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비동기 호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용어들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듣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타임라인을 보고 있는 거고요. 타임라인에 대한 작성, 그 다음에 수정, 그리고 뭐 삭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신고하기 기능에 대한 처리, 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던가, 뭐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를 변경한다던가, 본인이 작성했던 어떤 별점이나 또 타임라인들에 대해서 삭제나 수정하는 기능들을 하고 싶을 때, 즉 본인이 작업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네요. 쭉 해서 이제 마이 페이지 부분을 쭉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주소 변경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뭐 이사를 갔다거나 혹은 배달하는 위치가 달라졌을 때, 그럴 때는 해당 주소를 변경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진을 변경하는 부분이죠. 프로필 사진이 변경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객센터에는 이제 우리가 이 해당 앱을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물어지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작성을 해놓고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페이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배달에 관계된 고객센터 화면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에 해당 이메일이나 회원 가입을 했을 때 등록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아이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정부의 정책상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암호화라는 거는 또 우리가 복잡한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암호화를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어떤 비밀번호로 저장을 했는지는 이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 관리자들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입을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작성했던 비밀번호 대신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내서 이메일로 전송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메일로 전해진 비밀번호, 전송된 비밀번호를 보내준 거죠. 그 화면을 이메일 화면에서 확인한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리자 화면이네요. 그래서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다양한 관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화면에서는 현재 이 사이트의 현황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반 가입자인 카운트, 배달원, 배달 건수, 게시물 등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어떤 것들이 새로 신규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를 관리자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화면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도록 한다. 여기 이제 회원 관리에 대한 페이지고요. 회원들은 일반 회원과 배달원과 또 가입 대기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배달원은 가입한 다음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이제 아무나 배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회원에 대한 관리를 하는 화면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는 게시판을 관리하는 거네요. 게시물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게시물이 있다면 뭐 삭제를 좀 하거나, 또 부적절한 게시물을 작성한 사용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활동 중지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후는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된 화면이고요. 이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앞서 작성한 그 서버를 활용해서 이제 단말기만 이제 컴퓨터 PC 화면인지 아니면 모바일 화면인지에 대한 그런 게 달라지는 거고,
실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배달원이 가입하는 이제 그런 화면이고요. 사용되는 방법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날짜를 선택하는 이런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PC에서의 화면하고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일이 이런 것들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서는 어떤 모양, 모바일에서는 어떤 모양, 그런 것들이 미리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작성을 하면 이런 모양의 날짜를 선택하는 모양의 화면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인데 주소 입력하는 화면이죠. 현재 보시고 계신 거는 모바일에서의 작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게시판 형태지만은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거는 조금 사용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동기 요청 같은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오셔가지고 좀 자세히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에서 쭉 진행을 하는 상태고요. 비슷하죠? 컴퓨터 화면이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실행되는 환경이 다르다. PC가 아니라 모바일이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뭐 아이폰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의 화면이에요. 자, 여기서 또 카카오 API, 카카오맵 API를 통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지도를 우리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카카오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공개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발자가 만들진 않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 좀 더 빠르고 유용한 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상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화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주문자와 배달원 간의 이제 채팅 화면이 되겠고요. 자, 평점에 관계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쭉 작성을 하고 댓글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연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이런 수업을 듣게 돼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잘 동작하는지를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도록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취업이 되신다면 이제 삭제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게 이제 현재는 살아있는 거 이제 이 영상을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이나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제가 아니라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뭐 지워라 마라 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연 영상이 남아있는 걸 하나 골라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제 시연 영상을 확인해 보면은 아이고 링크가 제가 복사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소리는 제가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인 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이 잘 된다라는 거를 실제로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실 때 그 이력서나 그런 포트폴리오에다가 그 영상에 대한 링크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든 문서에서 작성한 설명한 내용대로 이렇게 잘 동작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보셨던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문제없이 잘 동작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이제 웹상에서의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의 동작 화면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드로이드 시험. 그래서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 부분들을 영상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URL은 이제 앞쪽에 좀 돌려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첨부해 놓으면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잘 동작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어떤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몇 개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빼고 대략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잘 참조하셔가지고 뭐 프로그래밍에 새롭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요. 프로그래밍은 꼭 프로그램을 전공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프로그램 외에 지식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학생분들 상담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작곡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만 배워서 작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그 음악이라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래밍을 전공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그래밍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회계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회계라는 거를 알아야 그 회계라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대차대조가 뭔지, 뭐 수익은 뭔지, 수입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감가상각은 뭔지, 저는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야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공 여부라던가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뜻이 있으시다면은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전화를 해 주시거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번 교육원으로 우리 교육원이 그 울산 남부경찰서하고 그 울산여고 인근에 교육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이제 프로그래밍을 체험해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교육원 2층에서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강의실에 오셔가지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간단하게 체험을 좀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선택에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